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스초월 박성중 의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3고 시대로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국가 경제가 상당히 엉망이 됐습니다. 국민이 잘 아실 겁니다. 이를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민생 안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학방역, 정치방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앞에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표되는 방역, 지원금 주는 방역을 하지 않는데 누가 더 과학방역, 정치방역에 가까운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습니까? 결국 과학방역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두어서 방역 정책을 만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원금을 필요에 따라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과학방역하고 큰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 표가 안 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표가 안 되지만 용기를 내서 개혁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누가 더 용기 있고 앞으로 개혁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죠. 네,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히 국회에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또 일부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KBS, MBC 사장은 모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보도라인은 100% 민노총 노조였습니다. 총리 알고 계셨습니까? 네, 민노총 출신인지는 몰랐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1만 5천 명 규모입니다. 그 중에 KBS의 경우는 한 57%는 2,540명, MBC는 한 64%면 1,060명, YTN은 한 380명. 이 세 KBS, MBC, YTN이 4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또 KBS, SBS, MBC, EBS 등 지상파 4사와 산별 협약을 맺어서 보도와 편성은 물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는 편성 보도 제작의 권한을 국장이 담당하는 국장 책임제를 만들고 그 국장의 임명을 민노총 노조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사동수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징계 심의를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장, 간부, 직원들까지 민노총 노조가 장악해서 노영방송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은 공영방송의 직원들은 이미 민노총이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희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송을 어느 특별한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그리고 실제로 방송의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독립적인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 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례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보 정치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책 영역이 짧은 윤석열 후보를 무리해서 겨냥하다 헛발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MBC MB뉴스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해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악의적 조작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본 우크라이나인들이 MBC에 적극 항의를 했고, 언론사가 할 짓이냐, 우크라이나 정치 배경 하나도 모르면서 만들었다며 MBC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제작한 것이 바로 MBC 보도국 민노총 노조라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망신을 저질러 놓고도 MBC는 관계자 징계뿐만 아니라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이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YTN 시민데스크 에필로그 Y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축하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YTN의 선거방송단 사무실에 온통 이재명 후보가 큰 표차로 앞서는 그래픽을 그대로 송출한 것입니다. 선거 개표 방송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선 축하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재명 선거 캠프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영방송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재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그 공영방송의 공정성의 부족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SBS 시사특공대 이재혁 PD를 압박해서 하루 만에 하차시켰습니다. 해당 PD는 프로그램을 하차하면서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고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선 기간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을 비판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항의가 있었고 다음 날 진행자가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주진우는 윤석열은 정책이나 언변 태도가 부족하다. 술과 음식 앞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 YTN의 변상욱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야 한다. TBS 김어준은 이재명을 좀 도와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버젓이 공영방송을 진행했습니다. KBS, YTN, TBS는 모두 진행자를 하차시키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전형적인 좌파 진영의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확인될 수 있다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현주 방송심의위원장이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했어도 이런 불공정 편파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 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방의 생활을 일견하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대주주로 되어 있지만 명목상 대주주일 뿐 경영과 편성에서 배제되어 있고 민영방송인 SBS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총리님,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저는 어떤 그 기회에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판단을 어디선가 받은 거다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MBC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데 휘둘리지 않는 그런 공영방송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공기업이 운영의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민영방송입니다. 양쪽 MBC는 양쪽의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7월 14일 MBC 뉴스해전 이슈 플러스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면 기수는 여행이다는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앵커가 북한 사람이 오면 기순이 아니고 여행이 아닌가요? 라며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기순으로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좌파 진영 비호에 몰두해서 인류가 최후까지도 지켜야 할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3만 5천 명 탈북민에게 MBC 박성재 사장은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총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러한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거는 공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KBS 김희철 사장의 임명제청 문제에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철 사장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당차 사장 후보로 지원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비리 범죄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친필 서명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김희철 사장이 사장 후보로 지원할 때 제출한 업무 수행 계획서, 이사의 회의록, 면접자료, 고위공직 예비자 사전 질문서 등을 제출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류 제출을 몇 달간 거부하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늘 아침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명백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드러나면 혐의만 보더라도 KBS 사장의 자격은 없습니다. 정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님 현재 KBS 수신료 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TV가 있는 가족료는 전기료 교제세에 2,500원 TV 수신료를 강제 징수되고 있습니다. 준조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KBS를 보지 않는데 징수하다 보니까 국민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작년 한 해 KBS 수신료 환불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수신료 환불 건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만 요즘은 TV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상물을 간단히 본다.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보도가 자주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또 그걸 내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편파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은 KBS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KBS 방만 경영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중 1억 원 이상 연봉자 비율이 46.4%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총리님이 혹시 해외 선진국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이 거론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몇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읽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고요. 또 한두 개 정도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고 프랑스, 하원은 공영 수신료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2028년에 폐지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국이 TV 시청 가구가 줄고 또 정치적 중립성 이런 모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국민들은 KBS 시청을 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니 불만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그 한전의 전기요금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받는 거는 이건 일종의 약간의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좀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산업의 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업의 쌀이요? 예. 반도체라고 저희는 예. 들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뭐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로봇, 전담무기, 우주산업,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반도체가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한 2,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주도권 잡기 위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은 대한민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사면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의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반도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막대한 기술 개발 또 각종 인재 양성 이런 쪽에 아주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제상의 지원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국가 보조금은 물론 세액 공제,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 인력 공급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낮은 세액 공제율, 전기 수도 하수 등 기반 시설, 인력 공급 이런 게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년 후 반도체의 미래는 아주 불안합니다. 총리님,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또 재정의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수의 안정성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동향 같은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치 않을 겁니다. 현재 정부의. 최근 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이 6%에서 8%, 2% 상향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제가 최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30%,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발의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상당히 억박되어 있습니다.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